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 규모, 즉 크기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에 대한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단어들은 건축에 관한 전문 분야 법률 용어이며 최종 건축물 규모를 제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 규모와 관련된 용어를 중심으로 입법 취지를 살펴봄으로써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3개의 건축 관련 법령, 국토개입법, 건축법, 주차장법 중 일부 국토 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구 단위 계획과 성장 관리 계획에 대한 지정 목적과 구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에 따른 건축 규모 결정 제한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제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대한 거는 2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 규모 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단은 용도 지역은 4종류가 있고요. 도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 용도 지구는 경관, 보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 특정용도 제한, 복합용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용도 구역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시가와 조정, 수산자원 보호, 입지 규제 취소 구역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요. 도시, 군 관리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장 관리 계획,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5가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도 지역을 설명하기 전에 국토계획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나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 지역의 구분 기준,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용도 지역은 첫 번째 도시 지역이 있는데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역 지정은 가 주거지역, 나 상업지역, 다 공업지역, 나 녹지지역 이렇게 나뉘고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역 세분으로는 첫 번째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인데요.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후분으로는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정을 하고요. 1종, 2종, 3종이 있는데요. 1종은 저층주택, 2종은 중층, 3종은 중층과 고층 주택 중심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준주거 지역은요.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정을 합니다. 나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총 4개로 지역이 세분이 되는데요. 중심은 도심, 구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확충하는 목적이고요.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 담당하고요.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내에 일용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또는 지역 간 유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고요.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구분 두 번째 관리지역이고요. 3개의 지역으로 세분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다 계획관리지역인데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비고의 관리지역에 대한 비고를 보시면요.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세 번째 농림지역인데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용도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앞에서 살펴본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기구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 지구의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세 번째, 용도지구의 세분 지정인데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도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 9개 중에서 일단 5개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고요. 가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정을 하고요. 나 시가와 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다 특화 경관지구, 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을 위해 지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네 번째 방제지구. 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시가와 방제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을 꾀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자연 방제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보호지구. 국가유산 등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중요 시설물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생태보호지구, 야생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경비하는 목적이고요. 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취락을 경비를 하게 됩니다.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경비를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개발진흥지구, 주거, 상업, 공업, 유통, 물류 기능,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경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총 5가지로 지구가 세분이 되는데요.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를 하게 됩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를 하고요.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 관광, 휴양기능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를 하게 됩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특정용도 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필요시 세분 지정 가능하고요. 아홉 번째,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게 됩니다. 열 번째, 기타인데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용도 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도 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 구역의 구분은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5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개별법에 의한 운영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용도구역의 법령 적용인데요. 개발제한구역법, 도시공원법, 국토계획법,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구역 내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적용법은 개발제한구역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세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요. 수산자원 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다섯 번째, 입지규제 취소구역.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을 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적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나 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 군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나 군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은요. 첫 번째,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 계획의 조화 등이 있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는 필수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한 계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을 담고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나 최저 한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일곱 번째,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여덟 번째,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나 도시나 농촌, 산촌, 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능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세부 요건은요. 첫째,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네 번째,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다섯 번째,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토지 이용 취지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 제한 의도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령에서 유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인 도시계획조례나 군계획조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 같은 경우 일정 지역에 대한 제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 도시계획과에서 지침을 다운받아 검토하신 후 담당자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집생각TV 정재춘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